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걱정이 컸다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썰물 때가 되어야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주가 하락폭보다 크게 하락을 했다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높은 가격을 주고 산 건 아닌지, 또는 만성 적자 기업이 아닌지, 재무 구조가 튼튼한지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정보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도움이 되신다면은 왼쪽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네.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시장이 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우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왜 빠졌는지, 네. 하락을 왜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정확히 캐치를 하고, 네.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고, 각 이유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조정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하필이면 다 이번 최근에 다 몰려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좀 갑자기 하루 만에 빠진 폭이 커버린 그런 그렇죠. 좀 큰 음봉이 나온 이슈거든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홍콩에서 여러 지금 시위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네. 노이즈가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중국 군까지도 지금 개입하네 만에 총 쏘고 막 화염병 던지고 옛날 우리 광주 항쟁처럼 좀 어려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미국의 상하원이 홍콩 인권법을 네.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서명만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지금 홍콩 이공대 안에서 성조기가 걸리는, 네. 중국이 봤을 때는 이거 지금 큰일이죠.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지금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우리 쪽 내정을 좀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뭐라 하겠다, 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는 결국 홍콩 인권법에 서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미중 고위급이 만나서 어렵게 1단계 미니 딜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제 11월 달 중순에 칠레에서 하는 그 에펙에서 원래 하려고 했다가 안 됐어가지고 이제 조만간 다시 이제 장소와 그 서명할 수 있는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찰나에 관세 부과를 철회한 해 만에 또 노이즈가 좀 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지난달에 했었던 1단계 미니 딜에 대한 최종 서명 자체도 더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죠. 최근 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게 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깨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달 15일이면요. 예. 원래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또 물다고 했던 그런 일정이 원래 12월 15일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어려운 난국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양 국가 간에 지금 좋은 말 나쁜 말도 오가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런 뉴스 플로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좀 더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트럼프가 진짜 이 홍콩 인권법에 최종 서명할 것인지, 이래버리면 단기간의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트럼프 트위터를 매번 봐야 되나 지금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 인터넷에 질차되는 그게 있거든요. 트럼프 네. 트위터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알림 설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입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이슈 하나 때문에 시장은 한 번 더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와 시진핑 둘 다, 트럼프는 본인 대선에 대한 지지율 문제도 있고요. 네. 시진핑은 내년도에 중국의 성장률이 6% 이하로 꺾이는 걸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슈가 그렇게 또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쪽의 전망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미중과의 그 1단계 합의 미니 딜이
깨지지는 좀 않을 것이다.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사실 지금 화면 보시면 예. 최근에 이 미중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해 이번 달 네. 7일부터 어제까지 오늘도 포함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10일 거래일째 내내 코스피에서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는 현재 미국의 S&P 500 지수가 지금 12개월, 그러니까 1년 후에 네. 예상할 수 있는 그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지금 17.5배라고서 10년 평균보다도 비싸고 네. 5년 평균보다도 비쌉니다. 네. 거기다가 내년도 예상되는 그런 이익 전망치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지수도 실물 경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밸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네. 지금 좀 약간 비싼 상황이에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예. 코스피도 현재 퍼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렇죠. 올 한 해만 본다 하더라도 표에 나온 것처럼 계속 11배가 넘게 돼버리면 다시 한번 퍼가 내려가면서 지수가 빠졌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도 11배 넘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11.2배이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년도 12개월 선도 퍼 11배가 네. 코스피 봤을 때는 2120입니다. 예. 근데 오늘 그게 깨졌죠, 오늘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또 퍼 기준을 봤을 때 다음 지지선은 10.5배 수준이 2050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은 좀 등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약간은 좀 더 아래로 하방을 열어둘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현금을 보유하지 않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도 네. 지금 150조 넘게 현금으로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걸 또 떠나서 우리 국내만의 문제도 있잖아요. 요새 뭐 네. 일본과 문제로 시끄럽던데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도 하필이면 또 겹쳐가지고 더 네, 시장에 시기적으로.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네. 화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얼마 전에 대통령도 이제 MBC 나오셔가지고 국민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이 지소미아 관련한 일본 이슈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셨죠. 네. 이제 23일 0시로 지소미아가 끝납니다. 그런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먼저 이거 우리나라 수출 규제했고 도발한 거 아니냐. 일본 너네가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 안 보이면 우리가 먼저 할 이유는 없다 네. 했고요. 또 국민들에 대한 여론도 여기 나온 것처럼 한 55%가 지소미아 그냥 종료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사실 이 지소미아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가 공통의 적인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게 있었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일본한테는 뭐라 안 하고 참 우리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보고 맞아요. 먼저 일본한테 먼저 가서 좀 이렇게 해라. 그렇죠. 왜 우리만 이렇게 합니까? 예, 일본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만 압박을 하면서 네. 연간 1조 원밖에 내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을 갑자기 강도도 아니고 6조 원이 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6배를 갑자기 늘려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매년마다 미국에서 그 군사 무기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도 전투기도 사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분담금을 늘리고 있어요. 그것도 네. 이게 어이없이 2배도 아니고 6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최근 나오는 좀 약간 지금 기사들이 뭐냐면 네. 자극적인 기사들이 분담금 미국이 원하는 만큼 안 들어주면 주한미군 한 개 여단 정도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거짓된 기사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네. 주한미군 철수설 관련해서는 나는 들은 바가 없다. 네. 네. 이 사람이 지금 들어본 적 없다 하는데 왜 그렇죠. 자꾸 기자들이 그렇죠. 이상한 말을 씁니까?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빠져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겠죠. 네. 누군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세력들이 좀 언론과 결탁을 해서 이렇게 좀 과도한 그런 좀 공포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또 향후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내용들을 체크해봐야겠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우리가 더 나가서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이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가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예, 진행되는데 네. 중국 A주 비중을 늘리는 것 때문에 네.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그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약 0.3% 정도 주는데 워낙 투자금이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외국인들은 이 이슈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억에서 약 1조 2천억 정도의 큰 자금이 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미 좀 자금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까지 10일거래일째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MSCI 리밸런싱 관련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만큼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26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27일부터는 이 MSCI 리밸런싱 이슈는 좀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네. 단기적인 이슈고 이미 외국인들 물량이 많이 나왔다. 네, 이건 좋은데요. 네. 네, 다음 달에도 하나 좀 뭐가 있습니다. 아, 뭐 설명 좀 이거는 해주시죠. 조금 이제 체크해봐야 되는데 네. 다음 달에 사우디 네. 아람코가 상장을 해요. IPO를 합니다. 아, 네. 규모가 되게 크거든요. 엄청, 예, 거의 그렇게 뭐 들었어요. 1조 뭐 7천억 달러라는 뭐 막대한 그런 기업 가치의 한 5% 되는 그 물량이 상장되는데 네. 사우디 타다울 증시에 상장되는데 아람코도 원하고 있고 또 뭐 FTSE나 MSCI처럼 글로벌 그런 지수를 평가하는 그런 큰 단체들도 둘 다 원하는 것이 아람코가 상장되면 바로 우리 신흥국 지수 편입을 하겠다. 아, 바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람코가 들어갈 자리를 누군가는 내줘야겠죠? 내놔야죠. 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 네. 신흥국 지수니까.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시장에 좀 물량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서 이거는 네. 11월 중순이나 12월 말까지도 아람코 관련한 그런 외국인들의 물량 이탈은 좀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좀 연기금이나 우리 국내 기관 쪽에서 좀 잘 소화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겠을 것 같아요. 네. 아, 여러 가지가 좀 한 번에 나와서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또 연말이라 무슨 뭐 매도 양도세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제 2017년까지는요. 네. 대주주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25억 보유였습니다. 근데 예. 2017년에 이제 내년부터는 낮추겠다 해가지고 15억으로 내려갔거든요. 낮췄고요. 그때 네. 그 이벤트 때문에 2017년 12월에 네. 그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죠. 아, 그랬죠. 그때 코스피에서만 개인들 물량이 3조 6천억이 나왔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물론 큰 이제 돈이죠. 그때 나왔던 매물들에서 일부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또 내용 들어왔지만 어쨌든 네. 12월만 본다 한다면 그런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였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나온 내용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존에 15억 정도를 보유했던 대주주 요건인데 이게 1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네. 또 내려갔네요.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된 사람들이 한 종목이 네. 이때에 수익을 실현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또 부과하겠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고 한다면요. 조준명부 폐쇄일을 고려해서 본다 한다면 12월 23일까지 네. 다음 달 23일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그 물량만큼은 큰 개인들이 물량을 내놔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체크할 점이 네. 하필이면 올해 예. 그 개인 투자들이 코스닥에서 물량을 많이 매수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올 초부터 오늘까지 코스닥에서만 개인들이 7조 원 매수했습니다. 아, 네. 7조 원 큰 돈이거든요.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또 올해 전반적으로는 제약바이오 그렇죠. 종목들이 좀 안 좋았지만 네. 특히 최근에 8월, 9월, 10월 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뜨면서 그렇죠. 여기에 또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개인 대주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해당하는 또 물량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12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사우디 상장 아람코 때문에 대한 물량 나올 수도 있고 또 개인들의 물량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얘기하자면 네. 매년마다 예. 12월에는요. 앞전에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마다의 평균 거래 대금 대비해서 12월은 항상 한 10% 정도가 더 거래 대금이 낮습니다. 네. 작아요. 네. 그만큼 12월은 거래가 평달 대비해서는 좀 한산하는 거죠. 네. 하필이면 거래 대금이 한산할 한산할 때에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증시가 빠지는 이유들과 그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출연한 이유는 이런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촬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우 전문가님 그렇다고 하신다면 네. 내년 1월 달부터 증시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증시가 너무 그러니까 밝을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럴 이유들이 너무 그런가요?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래도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흔히 주식 시장은 투표 기계가 아니라요. 네. 체중계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투표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인기 많은 종목이 더 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체중계다. 몸집이 커진 사람이 인기가 많아진다. 네.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익이 늘어나야죠. 그렇죠. 기업 이익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비대해진다, 살찐다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네. 이익 늘어난다. 좀 화면 보면서 계속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매우 좀 힘들었던 해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은 바로 이익이 매우 꺾였겠죠. 네. 그러니까 18년에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영업이익이 31%나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는 잘 방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7.5% 하락했는데, 그렇네요. 네, 이런 것은 뭐 아무래도 유동성이 좋았고요. 또 글로벌 증시가 좋았고, 또 우리나라 자산 가치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낮았잖아요. 지금도 PBR이 한 0.83배 정도 그렇죠. 너무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하락폭은 좀 제한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금융위기 최저점 근처에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0.78배 PBR 수준에서 네. 거기서 반등이 정확히 나왔죠. 맞습니다. 그런 이익이 많이 꺾였음에도 그 정도 수준이 락바텀이라 그러죠. 네. 예, 진바다. 네. 거기서 반등 나왔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희망적인 게요. 이제 내년은 드디어 이익이 이제 증가하게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내년 이익이 이제 한 27% 정도 그렇게 증가하면은 상당히 크게 증가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한 반만 올라도 지수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훨씬 더 오를 폭이 크다. 좀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원래는 주가는 더 과민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익이 이 정도 오른다면은 아주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의 전 업종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런가요? 예. 대표적인 게 반도체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에너지, 건설도 다 반등이 나오는데요. 네. 철강 부분은 좀 아쉽다. 네. 철강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런데 좀 작은 영역이지 않을까요? 철강 부분. 뭐 그렇긴 한데요. 네. 제가 조금 더 철강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네. 이제 그렇게 환경 관련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또 너무나 심하게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그래서 네.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내내 계속 자국 철강 기업들에게 보조금도 주지도 않고 계속 이제 한 개 기업들은 망하게끔 그냥 둬버리는 합병도 하고요. 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요 철강 이제 섹터 그런 이제 곳인 뭐 당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지금도 철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중국의 그런 과잉 생산이 전 세계 철강에 모두 다 그런 과잉 공급을 유발시키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더 깊숙하게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일 수 있겠지만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철강 지표를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냉연 스프레드와 열연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이 스프레드 때문에 이걸 통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주가도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이 스프레드가 지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에도 증시는 올라갈 때 철강 기업들은 스프레드 마진이 안 나오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전반적인 업종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은 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중에서 가장 네.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 반도체.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가 주가는 미리 좀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수출 데이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물 경기에서의 나아지는 부분은 아마 내년 1월 말과 또는 1월 1분기 말과 2분기 초쯤에는 실물 경기에서도 반등이 나와서 수출 데이터에 좋은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되면 당연히 실물 지표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예.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모바일 디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국지의 IT 기업들, 뭐 아마존, 애플, 구글 등 많은 기업들, 오라클 등 많은 기업들의 그 인터넷 서버 데이터 센터 그 증설을 더 크게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서버 디램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낸드도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디램 가격도 드디어 좀 하락을 많이 멈췄고 네. 낸드는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분명 반도체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다 레벨업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도, 그러니까 미래의 전망치의 주당 순위, EPS 추이도 올해 8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예. 이거 전망 때문에 주가 지수도 같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지금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하반기 때. 많은 주가 지수를 평가할 때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가장 신뢰성이 높고 중요한 점은 이 12개월 선도 EPS와 12개월 선도 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주가도 따라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영어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데 네. 낙수 효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다 같이 올라갈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이 온기가 다른 업종에도 다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렇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죠. 네. 또한 이제 아까 대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매출도 증가하고 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각 주요 국가별 이제 주당 순이익을 항상 볼 텐데 네.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반대로 예. 표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는 뭐 인도, 브라질, 폴란드, 독일, 중국 필요 없이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26% 상승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 내년도 EPS 증감률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크게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내용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 전망치의 수정치와 기존치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GDP랑 소비자 물가입니다. 네. GDP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올해에는 2% 성장을 전망했는데 내년도에는 2.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주요 경제 블록들 중에서요. 올해 대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꺾이고 있고요. 다 네. 꺾여요, 다. 그렇죠. 22도 유럽도 꺾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만 올해 대비해서 GDP가 성장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 부분은 놓치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다들 간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소비자 물가. 네. 경제를 판단하는 걸 통해서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결정을 하고 네. 또 경제 모델들을 수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고용과 물가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놓치고서는 어느 것도 경제 지표나 뭐 정책이나 금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년 같은 경우도 뭐 고용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물가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지금 저물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1.4%로 물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예요. 네. 맞아요.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갑니다, 물가가. 아, 이래야 시장에 돈이 돌아요. 맞아요. 이래야 그렇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 줘야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활력도 내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돈이 돕니다. 그렇죠. 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탈피해야 되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네.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요. 네. 뭐 미국, 중국, 유로존, 우리나라 모두 다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내용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와야 맞아요. 사는 물량이 많아야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 돈이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해서 풀리고 있는데 최소한 내년까지도 내내 돈은 더 많이 풀릴 겁니다. 네. 이 풀린 자금들이 특히 신흥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돈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니까요. 당연히 예. 돈은 글로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이 금리도 지금 낮췄고요. 3번 연속으로 네. 내렸고 또 양적 완화와 효과가 좀 비슷한 단기 자금을 또 시장에 푸는 레포를 먼저 좀 했고요. 네. 레포에 이어서 최근에는 또 스탠딩 레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효과가 비슷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연준은 뭐 내년에는 금리는 내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양적 완화와 비슷한 이 스탠딩 레포는 상설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시로 운영을 하면서 시장에 단기 자금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그 대출 이제 기준금리 대체로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네. 중국도 이제 감세도 해야 되고 또 하면서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어서 경기를 불안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더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도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 자산도 매입도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돈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지금 1.25예요. 맞아요. 너무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 지금 0%도 많거든요. 네. 마이너스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는 여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나라가 얼마 없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랑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은 더 많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설령 그게 법을 일지언정 네. 어쨌든 맞아요. 지수는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부채도 매우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정말 GDP 대비해서 부채가 지금 4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41%인가? 얼마 안 굉장히,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계속 확장할 그런 네. 여력이 좀 충분하다 예.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우전무님, 저희가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빠지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네. 그에 대한 전망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시장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노이즈는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네.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런 투자 마인드를 좀 가져야 이 1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여러 시장의 노이즈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멘탈을 잡을 때 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투자로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면요. 좀 건전한 지식이 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네네. 좀 강력한 그런 어떤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주가 지수는 오른다. 아,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태껏 인류는 계속해서 위기가 나왔는데요. 네. 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망할 것처럼 세계대전도 한 적 있었고 실업률이 30%가 넘어가는 대공황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때 오히려 주가가 폭락해서 대공황 때 수익률이 좋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의 텀을 좀 길게 본다라면은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닌 투자 기회죠. 네네. 우리 뭐 백화점 가면은 세일할 때 사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박앤 세일을 한다. 네. 정기 세일도 있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금 실질 수익률은요. 마이너스일 때가 반이나 됐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주식이다. 네. 좀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장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의 좀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그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요. 주식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고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통 팔고 나면요. 네. 주가 급등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자주 경험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냥 경험칙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입증된 자료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것을 네. 실제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주식 보유한 전체 기간의 80%에서 90%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우리 수익의 네. 80에서 대부분의 수익은 아주 짧은 기간에 발생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을 예측하는 게 매우 어렵다. 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가 더 좋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시장에 항상 남아있으라 투자 대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S&P는요 매우 많이 올랐죠. 연평균 8.2%, 즉 1억 투자하면 5억 1,200만 원이 됐는데요. 시장 수익률이 매우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20년의 기간 동안 시장에서 10일만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은 네.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을 기준으로 네. 그러면 주가 수익은 반토막으로 떨어지게끔 됩니다. 아니 20일도 아니고 네, 맞아요. 20년에서 동안 10일만 단 받았다고. 10일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1년이 기준이 아니라 네. 20년 전체 기간에서 그렇습니다. 20년 네. 동안 중에 만약에 30일만 한 달만 휴가 갔다. 주식시장에서 떠났다. 네. 주가 많이 오르는 날을 기준으로요. 네네. 그러면 수익이 전혀 없게 됩니다. 예.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네네. 그만큼 주가의 특징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폭발한다. 네.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도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시장 이렇게 좋을 건데 이익이 네. 늘어나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좀 예. 말씀드려요. 주가와 지수는 사실 이익의 함수입니다. 아, 예, 맞아요. 예. 노이즈는 많지만 결국에는 이익 전망치 따라서 갑니다. 무조건. 네, 맞습니다. 그거는 불변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이익이 더 증가해야 돈이 붙고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최준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이 다소는 이익은 증가하는데 지수는 횡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괴리가 큰 데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처럼요. 네. 이때를 못 버텨서 시장에서 손절하거나 나가버리면 다음에 올 시장이 이 이익만큼 따라갈 수 있는 이 괴리를 좁혀가는 이 과정을 못 먹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한탄하고 그러다가 또 높아 있는 주식만 또 사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물리고 맞아요. 또 예. 뒤늦게 또 올라가면 또 그 최고점에서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 투자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네. 대우전문가님께서 이제 PBR 말씀하시면서 네. 락바텀 네. 말씀하셨고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그렇고요. 네. 또 올해에도 그렇고 다 PBR 0.77, 0.79배 이 정도 레인지에서 다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올해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8월 달에도. 네, 맞아요. 지금 PBR이 0.83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혹시나 만약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PBR 0.77, 78배 이 정도 레인지가 코스피 2,000포인트입니다. 네. 예, 빠져봤자 마이너스 5%예요. 지금부터요. 그렇죠. 마이너스 4%. 이거 못 견뎌가지고 이탈해버리면요.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 지불하는 위험은 작은데 기대 네. 수익률은 매우 크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화면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주식 수익률이 가장 좋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만큼 좋은 게 없다. 대신 MDD 최대 손실폭은 크다. IMF 때 72% 하락했고요. 서브프라임 때 50% 하락했다. 그런 변동성을 인내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또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더라도 수급상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미국이 끝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미국은 401K라는 퇴직연금 프로젝트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강제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내기 싫어도요. 네네. 근데 그 연기금이 20년 동안 커진다. 그렇게 네네. 말씀드려요. 지금 700조 돌파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1,800조 근처까지 간다. 예.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은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좀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예.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담으로 네. 최근에 국민연금이 점점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10%대 중반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네, 이렇게 애초부터 돈의 파이가 크면 그렇죠. 비율 낮아진다 하더라도 절대 금액은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한다면 어차피 국민연금이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항상 국민연금은 PBR 0.85배 그 이하에서는 항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예. 네, 그렇죠. 지금도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들 다 지금 연기금들이 방어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빠졌지만 네. 노이즈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포기하거나 이탈할 때는 전혀 아니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말씀들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시장 이번 12월까지만 좀 더 버티시고 힘내시면 1월 달부터 또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절대 시장에서 이탈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고 또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매 주마다 수시로 나와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의 방송들을 또 다음 방송을 보셔서 그럼 어떤 세부적인 업종들을 살 것인가 숲이 아닌 나무는 못 살 것인가 봤을 때는 맞아요. 저희도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영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으신 분들 힘내실 분들은요. 네. 저희 영상의 이쪽 하단에 이 아래쪽에 있는 저희 구독 버튼 네. 눌러주시고요. 예. 그래 저희가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추후에 좋은 내용 전달 드릴 때에 바로 내용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다소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 잘 모르시면 한 번 더 내용 찾아보셔서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은 반드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